양심의 가책이라 무엇인가? 사람은 동물과 달리 사물이나 현상을 앞에 놓고 사고를 통해 분별하는 능력인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성은 사람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원천이다.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넋놓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그야말로 숨이 꽉 막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왜 그럴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지성을 정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고 마음 수행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로 인해 성숙한 정신과 지식이 합일되어 나중엔 지성으로 바뀌게 되며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따라서 지성이 없는 사람은 지혜도 없다. 요즘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친구가 건설공사에서 입찰 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입찰이 끝나고 나면 상대방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가끔 리베이트를 챙겨준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리베이트를 받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때그때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판단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리베이트는 일종의 뒷돈으로 자칫하면 뇌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특히 뇌물죄는 아주 큰 죄이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래 가책은 인도의 붓다 시절 계율을 어기는 수행자들을 처벌할 때 쓰인 말이다. 수행자가 계율을 어기면 비구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설령 수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책도 맡지 못하고 모임에도 참석 못한 게 한데서 유리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가책이란 말은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책망한다는 말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리베이트를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일정의 거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적당한 리베이트는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의 의욕을 높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관행처럼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상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에서 뇌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도 과도한 리베이트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즘엔 술접대, 성접대, 그리고 수억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가 종종 문제시되고 있다. 만약 리베이트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면 열심히 일해야 한 대가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 그렇지 못하면 주변에서는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게 싫다면 당연히 받지 말아야 한다. 요즘 사회는 소통의 시대이다. 여기에서 소통이란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물질, 일과 일, 정신과 정신을 나누는 걸 말한다.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사회라는 뜻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가? 법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정당한 리베이트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눈에 보이지 않는 뇌물과 소위 뒷돈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직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하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탓이기도 하다. 실력으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의 리베이트는 일정의 성과급과 같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제는 실력 없는 사람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리베이트는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낸 크나큰 모순이다. 하지만 리베이트도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눈 감아주는 것보다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이가 더 좋다는 얘기다. 어둠 속에서만 주고받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뇌물이 되는 것이다. 정당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애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성과를 만들면 된다.